안녕하세요. 파랑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부모 상담 어떻게 해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함께 떠나보실까요? 뿅! 자, 첫 번째는 부모 상담에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부모 상담에 필요한 자세에서는 부모와 교사는 같은 팀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감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감을 같이 해주고 그리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조언을 해줌으로써 같은 팀으로서 아이를 양육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꼭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활동 사진이나 그림자나 또는 다양한 아이들이 말했던 그런 코멘트들, 말들, 그리고 아이가 되게 잘했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했던 것들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남겨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남겨주실 때에는 칭찬 되게 잘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칭찬적인 동영상도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문제 행동이 일어났을 때 반복적인 문제 행동이 일어났었을 때 이거를 약간 되물을 수 있는 어머니 어떻게 보시나요? 하고 되물을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좀 마련해 주시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준비를 하실 때 첫 번째, 그 아이의 특성,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머니들께서 입학 원서 쓰시면서 기록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잘 살피셔서 좀 메모해 두시고 그 다음에 특이사항 같은 거, 반복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구체적인 에피소드나 일화 관찰 기록 같은 거를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내가 어떤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왔고 그리고 이런 생활 습관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에피소드와 함께 객관적인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든지 아니면은 그 아이가 그렸던 그림이라든지 또는 작품들을 어머니께 보여주면서 일화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이런 거를 너무 막힘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뭔가 신뢰감이 들겠죠. 그래서 이런 걸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환경 구성이 있는데요. 우선은 깨끗한 환경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죠. 이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테이블보에 따뜻한 차랑 이런 거 준비해 주시면 좋고, 시간을 문 앞에다가 게시를 해주셔서 소요 시간과 함께 유의사항을 어머니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명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을 등짓고 부모님들이 앉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선은 아이에 대한 가벼운 질문으로 칭찬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토대로 인해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관찰된 실제 상황을 중심적으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아이에게 양육을 했고 그래서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반응하는 것을 잘 살펴주셔야 돼요. 이제 긍정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되물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점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주다가 생각을 공유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신뢰감을 얻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실천에 대한 동기 유발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점을
이제 찾아서 격려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궁금한 점이나 목표나 이제 확인해야 될 점들 있잖아요. 다시 되물으셔가지고 체크를 해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렇게 필요한 자세랑 준비랑 환경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게 1학기와 2학기가 이제 나누어지게 되죠. 1학기 때는 주로 많이 들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많은 정보, 양육 태도나 그리고 원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많이 메모를 해주시면 좋고요. 2학기 때는 내가 자신감 있게 이 아이에 대해서 읊을 수 있도록, 랩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되게 잘 알아야 해요. 아이가 많이 하는 말,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생활 지도, 그리고 아이들의 관계, 사회성,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머니가 묻기 전에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아이를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정말 누구보다 부모님이 편이고 아이를 같이 케어하고 싶은 입장이다. 그리고 같이 케어를 해왔다. 하지만 이제 2학기 때는 이 부분은 어머니께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하셔라 라고 이야기는 섣불리 드릴 수는 없는데요. 제가 수업을 하고 또 이제 상담을 하면서 느꼈었던 것들을 되게 객관적으로 보고자 해요. 그래서 아마 들으시면 좋은 꿀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영아기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0세에서 1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7개월 때부터 분리불안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분리불안이 일어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애착이죠. 애착. 솔직히 정말 모든 거의 시작은 애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약간 분리불안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감정에 따라 우는 게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내 감정에 대해서 울음으로 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되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하고 되게 호기심이 폭발할 단계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많은 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과시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개월 때는 약간 질투를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질투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게 되고 12개월 때는 약간 동물 인형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고 소리 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구 사항에 대해서 울음으로 알리거나 웃음으로 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기도 해요. 그래서 18개월 때부터는 질투심이 많고 자의식이 되게 강해지고요. 고집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무조건 울음으로 때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약간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안 돼! 이렇게 일관된 반응을 보이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영아기 때 훈육을 하실 때 이때에는 12개월까지는 위험한 행동이나 말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고개를 좌우로 젓는 행동을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13개월에서 24개월 때는 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고집이 세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단호한 표정을 많이 지어주시고 되게 짧은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의미를 전달해 주시는 게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는 아이들이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동일하게 반응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영악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다양한 상담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친구를 깨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 1세 미만의 그런 영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깨무는 행동이 되게 많이 일어나죠. 이럴 때는 타인의 감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부족한 경우가 많죠.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런 행동들은 사라지게 되지만 우선 이 행동이 되게 안 좋다라는 거는 확실히 알려주어야 해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나 그리고 행동이나 이렇게 도리도리 하는 걸로 분명하고 일관성 있게 좀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깨무는 행동은 나쁜 거라는 걸, 그리고 그때마다 표정이 좋았던 표정이 딱 바뀌는 걸 보여주게 되면 아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맘대로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뭔가 온몸으로 다 때를 쓰기도 하고 막 울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안 되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되게 좋고요. 그리고 얼굴 표정을 약간 살짝 찡그린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좌우로 이렇게 가로젓기들의 행동을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같은 행동에 대해서는 계속 동일한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잘못 행동했을 때 되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되게 좋고, 그리고 아이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아이가 내 표정을 보고서 그 행동을 멈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요구를 울고 소리 지르는 것으로 표현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 아이의 기분과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관찰을 하셔야 되고, 이럴 때 나오는 게 불안해서 나오는 공격성이기 때문에 그 양육 방식에 대한 태도도 파악을 해주셔야지 좋습니다. 애착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어머니들께서 되게 죄책감을 가지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선 일관적으로 양육 태도를 가지시는 게 좋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좀 아이가 밥을 먹을 때 수유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를 엄수를 해주셔야 좋고, 그 다음에 반응을 즉각적으로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때요, 청각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자주 많이 불러주시고, 그리고 반복되는 재미있는 단어들이 나오는 그런 의성어나 의태어나 또는 단어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일상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이 나오는 걸, 그런 노래를 자주자주 흥얼거려 주시면 아이들한테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킨십을 되게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기저귀를 갈 때 누구누구야, 너무했어, 이렇게 갈라주니까 너무 좋았어,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는 그런 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고 아이랑 더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때 청각적인 자극을 많이 주셔야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아무래도 좀 밖에 나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발장 되게 좋아하고 우선 무조건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선 이때는 아무래도 그런 요구에 대해서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온몸을 다해서 표현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거에 대해서 이런 게 되게 엄하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충분한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바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애착에 대해서 꼭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엄마와 헤어질 때만 잠깐만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게 약간 기질의 차이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기질 차이가 있는데, 이때 잠시 우는 아이들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순한 기질의 아이예요. 이런 순한 기질의 아이는 조금 규칙적으로 아이의 욕구를 좀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순하기 때문에 거의 그냥 넘어가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만 3세에서 5세 때, 2학기 때, 원에 가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아이는 되게 순한 줄 알았는데 하고 넘기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 아이들은 가끔씩 특별한 관심을 주시면 돼요. 그게 티가 나면 안 되겠지만 다른 아이들한테 보였을 때, 근데 이제 그런 관심들을 뭐 귓속말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아이가 요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셔야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만 2세에 대해서 영아기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만 2세 때는 딱 3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반응, 민감, 일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해 주시면 좋냐면, 민감하게 반응하되 일관성 있게 훈육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때 만 2세 때 공포감을 엄청나게 많이 느껴요, 아이들이. 그래서 뭐 천둥번개 친다든지 아니면 큰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극도로 공포감을 느끼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런 거에 대한 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른의 행동을 모방하는 행동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때 행동을 많이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이때 약간 다양한 가상놀이, 일상적인 놀이 활동들이 있잖아요. 이때 되게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일상 활동이 왜 일상 활동이라고 명시되어 있냐면요. 엄마나 아빠나 그때 이제 제공받지 못했던 그런 기회들을 원해서 제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상놀이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충분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는 만 1세 때 아이들이 언어적인 자극을 많이 주셔야 돼 청각이 발달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후로 만약에 그때 언어적인 자극을 많이 해주셨다면 만 2세 때 폭발합니다. 모든 들었던 단어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때 미친 듯이 아이들이 단어가 폭발을 합니다. 폭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많이 쓰거나 저런 말을 많이 쓰거나 했던 모든 표현들이 이때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는 좀 일관적이게,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욕심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주도성이 생기고요. 이때 자기가 이걸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성취감이 그때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많은 것들을 아이가 오감으로 느껴볼 수 있게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때 근데 부모님들이나 또 선생님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안 돼!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선은 내가 많이 힘들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께서 손이 많이 가고 수고스러우셔도 이때는 좀
많은 탐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다양한 상담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 친구들한테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우리 애는 혼자만 놀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 의사소통이랑 또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지만 사회성이 발달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선은 이때 만 2세 때 만 2세에서 만 3세 때 사회성 발달이 주로 일어납니다. 이때 좀 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생후 1년 동안은 약간 단독 놀이를 해요. 약간 혼자 놀이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두 번째 때 옆에서 그냥 따로 노는 평행 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만 3세에서 4세 때 집단 놀이를 하는데 집단 놀이는 같이 놀이를 해요. 같이 놀이를 하고 말도 주고받아요. 근데 협동적으로 이렇게 놀이를 하진 않아요. 그리고 만 5세경이 되면은 규칙을 가지고 협동놀이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렇게 같이 만들었어. 이럴 때 성취감이 많이 들고요. 근데 이럴 때 친구들한테 관심이 많이 없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혼자 노는 것 같다 라는 말을 하실 때가 많아요. 이럴 때는 아이가 아직 잘 발달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격려하고 좀 칭찬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놀이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럽다. 사회성 발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과정들이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어머니께서 또는 선생님들께서 해줘야 되는 말들이 누구누구 생각은 어때?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만들고 싶었어. 같이 한번 돌아가 볼까? 근데 그 말은 누구누구가 좀 말을 잘못한 것 같아. 친구한테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때 어머니들께서나 선생님들께서 아무래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의견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거의 안 듣는 경우가 많죠. 네 생각은 어때? 라고 이야기를 거의 못 물으실 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짧게라도 아이가 단어라도 이야기할 수 있게끔 자꾸 들어주는 거를 습관화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좀 모델링을 많이 보여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누구누구의 생각은 어땠어? 선생님의 생각은 이랬어. 이렇게 하면서 약간 많이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지도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어머니들께서도 집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로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난 친해지고 싶은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인사하는 것부터 알려주시면 돼요. 인사하는 것부터 알려주시고, 그리고 약간 바깥놀이 활동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거, 그리고 어떤 놀이를 할 때 모델링을 자꾸 선생님께서 중간중간 이렇게 끼어드셔서 아이들과 놀이하는 걸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어떤 단어를 써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친구한테 만약에 이런 행동을 보였을 때 미안해, 선생님 정말 미안해, 이렇게 지나가다 부딪힌 것 같은데, 이렇게 미안해 또는 사과하는 말이나 해줘서 고마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 배우거든요. 어머니들께도 이런 걸 이야기를 해주시면 좀
신뢰감을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정도에 약간 학습지를 시작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때에 인지 능력을 더 발달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많기 때문에 학습지를 시작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는 비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비고츠키 이론에 대해서. 그래서 영유아가 이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약간 우리가 도와주는 거?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뭐 잡기 또는 빨기와 같은 그런 행동에서 또 적응을 하는 단계를 통해 또 일관성을 이루려는 그런 평형 단계를 이루는 그런 이론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습지를 해야 되는 단계가 오게 된다. 근데 굳이 학습지를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그런 인지 발달 과정대로 가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다. 저는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폭발적으로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자극을 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억지로 이 시기 때는 누구나도 학습지를 하니까 우리 아이도 한번 시켜볼까 하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꼭 답은 아닌데요. 우선 저희가 배웠던 이론들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하고 한번 되묻는 걸 한번 추천을 드려요.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가 강점은 보고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스스로 우리 아이의 달란트는 이런 부분이 되게 강점이다, 또는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 인지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살짝 도움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우선은 가주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1년 정도 됐을 때 약 50개의 단어들을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50개의 단어들을 만 2세 때는 이 단어랑 연결을 시켜요. 그리고 약간 내가 들을 수 있고 내가 듣고 난 다음에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약간 언어적인 민감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단계를 거쳐서 언어를 조금씩 발달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적정한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에 비해서 느리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 되게 잘하고 계시다, 아이가 잘 발달하고 있고 그런 점을 찾아서 이제 격려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고 계시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필을 쥐고 자유롭게 낙서하는 시간을 좀 아이들한테 가져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막 책장 넘기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사물 이름을 짧게 말하는 거. 근데 아이들을 잘 모르는 것들, 아이들 방에 있는 게 아니라 엄마 방이나 부엌이나 다른 이름들을 말을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신체 부위를 찝으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거 있잖아요. 뭐뭐 좀 갖다 줄래? 하는 것처럼 심부름을 해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우선 발달의 차이는 개별적인 특성도 있어요. 하지만 또 유전적인 것도 무시를 할 수가 없고,
또 환경적인 요소에 따라서도 아이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 그때마다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많이 관찰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자주자주 격려를 해주시면 민감한 시기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몬테소리 이론에서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민감한 시기는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발달 단계가 항상 있고 이 발달 단계를 지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감기 때 자극을 시켜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아이의 성장을 조금 너그러운 관점에서 너그러운 시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생활 습관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우선은 이때 약간 신체 움직임이 되게 조금 더 발달을 하기 때문에 되게 움직임이 유연해지거든요. 그리고 감정도 되게 내 감정을 좀 알아주기를 바래요. 알을 때까지 약간 악쓰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예쁜 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주변을 탐색하기도 좋아하고 관찰하기도 좋아하고 질문도 엄청 많고, 그 다음에 내 손이랑 엄마 손이랑 또는 누구의 키랑 내 키랑 이렇게 뭐 측정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색깔끼리 나누는 것도 좋아하고, 이때 폭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되게 자기중심적 사고를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사물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무랄론적 사고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 배변을 훈련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때 나타나는 게 좀 청결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질서를 알게 되죠. 그래서 순서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양치질하는 순서에 대해서도 배우고, 손 닦는 순서, 밥 먹을 때 예의, 이런 기본적인 태도를 좀 알게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약간 독립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때 절대로 과잉 행동 해주시면 안 되는데, 이때 아무래도 저희 아이가 편식이 되게 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편식을 지도할 때는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맛을 한번 조금씩 볼까 하고 조금씩 줘요. 엄청 조금씩 소량 주고 되게 다져서 준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조각조각 잘라서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좀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무슨 색깔일까?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이 색깔을 보니까 어떤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 어떤 거랑 똑같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과정에 좀 참여를 해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되게 예쁜 식기들이나 예쁜 수저, 그런 예쁜 물컵,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공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끼다란 거 보니까 선생님은 또 다른 게 생각난다. 그리고 한번 입에 쑥 넣어볼까? 하고 오바를 많이 해주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약간, 그리고 아이들이 우선은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접하는 맛인 거죠. 이유식 단계에서 제대로 이유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런 맛을 생전 처음 보기 때문에 처음 보는 맛은 맛이 없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반복해서 맛에 익숙해지는 거를 좀 제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때 좀 아이가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제공해 주시는 게 좋아요. 먹여주시지 마시고요. 한번 또 옷 입혀주는 거에서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신발도 스스로 신어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손 씻는 방법을 한꺼번에 알려주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반복해서. 그러면 손을 적시고 그 다음에 비누를 묻혀서
쭈물쭈물 하면서 아이랑 같이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아이가 스스로 손을 쉴 수 있을 때까지 조금 지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양치질 할 때도 양치질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양치질을 뭐 잘해야 돼, 이런 방법으로 해야 돼, 똑바르게 가르쳐야지 라고 보다는 우선은 양치질을 했다는 거에 의미를 우선 두시고, 양치질을 자꾸 옆에서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선생님, 딸기맛 치약을 가지고 양치질을 할 거야. 이렇게 앞에부터 닦아야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조금 아이들과 같이 거울을 보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서 양치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선생님이 대충 이렇게 닦아주고 아이들이 조금 신용을 많이 하는 식으로, 그래서 손에 힘을 기를 때까지 좀 기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약간 대소매 지도도 하게 되는데, 솔직히 이때는 기저귀를 좀 뗀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많이 없어야 돼요, 아이들 자체가. 그래서 조금 스스로를 좀 조절하고 자율성을 조금 획득한다는 의미적인 게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게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문을 닫으면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가 그 대소변 지도를 할 때 조금 강박, 이렇게 꼭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씩 잘했어 토닥토닥 많이 해주시고, 가서 앉아있고 내려오고 자꾸 반복해서 해주시면 화장실은 무서운 공간이 아니고 불안해하지도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 생활 습관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지도하시는 게 조금 좋으실 수 있습니다.